있으세요? 고춧밥. 아, 네,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청양에 요즘에 사실 고춧밥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데, 우리 청양의 어쩌다 로컬 소철원 대표님이 그런 창업 스토리들을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랍니다. 그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에서 온 어쩌다 로컬 소철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투어 이틀 차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네, 운영을 왔는데, 사실 어젯밤에 와서 좀 저도 오는 김에 요즘에 이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그런 좀 기회가 주어지면 좀 하루 전날 가서 좀 거기도 구경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어제 조금 일이 있어서 네, 좀 돼서 좀 아쉬워서 오늘 끝나고 좀 문경을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네,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원래는 서울 청년이고요. 청양에 산 지 3년 차인 창업가인데요. 제가 어쩌다가 청양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청양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서울에서 28년 동안 살았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제주도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한 30 될 때 청양에 가서 3년째 지금 청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28까지 서울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살 때 시작한 거를 28살까지 했어요. 한 가지 일을 했거든요. 어떤 거 했을 것 같으세요? 승마요? 왜요? 아, 이건 제주도, 네, 제주도 있을 때. 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운동! 네? 운동! 운동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태권도 사범이었고요. 8살 때 태권도 시작해서 이제 겨루기 선수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사범이 돼서 28살까지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범이었습니다. 제가 8살 때 시작한 도장에서 28살까지 있었어요. 한 도장에 20년을 있었죠. 그것도 뭐 본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는 곳이 본가가 서울 수유리거든요. 네, 수유리에 본가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이 수유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서울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느낌이었죠. 한 도장에서 계속 똑같은 일을 했고, 나름은 되게 좀 탄탄대로 이렇게 되게 크게 말썽 안 부리고 제가 하는 일 나름,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 태권도 가르치는 일이 저한테 천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랑 굉장히 잘 맞았고, 근데 어떠한 계기로 저는 28살 때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이제 제가 일찍부터 사범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 일찍 쌓인 거예요. 다른 사범들보다. 그래서 사범을 하는데, 이제 사범의 목표가 뭘까요? 사범을 하는 이유가 목표가 뭘까요? 도장을 차리는 거겠죠. 내 도장을 만들고, 즉 관장이 돼야 이제 사범에서 관장이 되는 건데, 되게 어린 나이에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28살에 이제 워낙 제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저를 이제 20년 동안 이제 봐주신 관장님께서 내가 도장을 차려줄게, 너가 해봐라 라고 28살 때 저한테 제의를 했고요. 사실 저도 그 기회만 보고 이제 사범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기회가 찾아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이 기회를 잡아서 도장을 차리면 나 이 일을 이제 열심히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제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과 동시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더 했어요. 그럼 제 나이가 20년 뒤에 48이잖아요. 48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48에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저는 이것밖에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8살 때부터 해본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혹은 사회에서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만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 사회를? 이런 좀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래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일은 언제든 내가 다시 할 자신이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28살 때 일을 그만뒀고요. 그래서 무작정 짐 싸들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1년 살이를 했고, 좀 이때 목표는 제가 안 해본 것, 그 다음에 잘할 수 없는 것, 내가 좀 자신 없는 것만 좀 도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내향적인 성격이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이 좀 자신이 없었어요. 특히 또래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못 해본 거예요. 20대 내내 학부모님하고 아이들만 상대해봤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고, 그래서 뭐 옷가게에서 옷도 팔아보고, 그다음에 뭐 나름 약소하지만 패션 인플루언서로 SNS 같은 것들도 열심히 활동해보고, 뭐 카페랑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운영도 해보고, 이러한 좀 도전들을 계속해서 하는 시기들을 1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그때 느낀 건, 아, 내가 그래도 사범을 열심히 하고 한 탓이 아니라 해서 좀 내가 다른 것들을 해도 그래도 기분 이상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좀 자신감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사건이 터졌는데요. 어떤 거였을 것 같으세요? 1년 만에 다시 제주도에서 서울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 저를 이제 받아주는 관장님이 다시 또 저를 받아주셨어요. 1년 뒤에.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일이 생깁니다. 네,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학원가는 특히 도장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 때 완전히 전멸이었습니다. 아예 아무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일을 하려 할 수가 없는, 취직하자마자 한 2주, 3주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28에 일을 그만두는 게 사회에서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만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데 1년 뒤에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또 경력이 단절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 제가 살 때 되게 좀 시골 바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시골 바다들을 경유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좋아서 좀 이렇게 된 거 서울에도 살기 싫고, 그때 코로나가 정말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살기도 힘들고 좀 다시 시골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의문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였고요. 2021년도에 이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12곳이 지금 여기는 최근 청년마을인데 12곳에 이제 후보지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청년 마을들의 후보 중에 저는 청양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왜 청양을 선택했을까요? 그때 후보지가 뭐 영덕, 강릉, 부산, 거제, 청양 이렇게 그때 청년 마을 모집 중이었거든요. 저는 다 지원을 했고 다 됐는데 청양을 선택했습니다. 왜 청양을 제가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안 가본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제가 좀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데 다른 데는 한 번쯤 들어봤고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지역이었는데, 청양은 저는 지명인 줄도 몰랐어요. 이 청양이 청양고추의 청양인가? 청양이 어디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 궁금해서 청양을 가봤었습니다. 그때 다른 데는 다 그래도 한번 가봤었는데 청양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어서 가봤었는데, 이렇게 혹시 청양 와보신 분 계신가요? 청양이 어떻게 와보셨어요? 여행으로? 정말요?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고 나름 제주 시골을 좋다고 한 이 시골들은 시골이 아니었어요. 네. 진짜 시골은 청양에 있었다. 진짜 제가 청양을 보고 느낀 건 한 10년, 20년 전에 멈춰져 있는 듯한 도시의 느낌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 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이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는데 이왕 도전하는 거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청양을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살기를 저도 그때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만난 청년들하고 좀 인연을 맺었어요.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저 혼자서도 물론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단점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꼬셔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쩌다 로컬이 그렇게 탄생을 했고요. 이름도 제가 지었는데 말 그대로 어쩌다가 로컬에 창업을 하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처음에 도전했었던 게 두 가지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길 프로젝트인데요. 청양에도 믿을 수 없겠지만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충청 남도에서 운영하는 청남도립대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시골 길이 이제 대학생들 하교 길이에요. 등교하고 하교하는 길. 제가 저녁 먹고 하교를 하는데 이 대학생들 하교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진짜 너무 컴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고 이거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왜 시골 길이 어두운지 아시나요? 사람이 없어서. 네, 또 네? 농장 전문가이시고 전문가분이 오셨네요.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시골이랑 돈이 없어서 가로등 같은 거 설치를 못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있어도 다 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도립대학교 학생들이랑 하굣길을 태양광 센서 등을 달아서 지나갈 때만이라도 좀 밝게 비추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연을 쌓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펀딩 프로젝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목 표고버섯인데 못난이 표고버섯을 생으로 팔아보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표고버섯이 이제 제가 알기로 원목 표고버섯이 생으로 팔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조금 찢어져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못난이가 되면 생으로 팔지 못하고 다 말려서 건으로 슬라이스해서 팔거나 아니면 갈아서 분말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거를 한번 생으로 팔아보자 해서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큰 표고버섯, 작은 표고버섯, 찢어진 표고버섯의 이야기를 아기버섯 삼형제의 대모험이라는 동화책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동화책을 읽고 레시피 카드를 보고 같이 요리를 해서 먹으면 너무 재밌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농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농가에 대해 전혀 몰랐고 어떻게 작물이 자라는지도 지금도 사실 잘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건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저와 같이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힐링 투어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어 프로그램들을 추진했고요. 제가 브랜딩을 할 때 이제 컨셉으로 잡았던 건 동화라는 모티브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본 청양은 10년, 20년 전에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그거에서 오히려 되게 낙후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되게 동화 같은 도시다, 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투어 같은 경우엔 네버랜드, 피터팬의 좀 컨셉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총캉스나 아니면 힐링 투어를 왔을 때는 좀 시간이 멈춰서 도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투어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투어가 부캐라는 컨셉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부캐로 살아보는 투어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뭐 화가, 요리사, PD, 시인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기획을 한 어떤 그런 직업적 그런 기획들을 직접 2주 혹은 1주 동안 살아보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부캐로서 좀 활동을 해보는 투어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어쩌다 민박 프로젝트도 2주 살기고 마찬가지로 부캐 육성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것도 저 다음 주에 이제 입소를 해서 4주 동안 진행을 하는 투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나름 신청자도 많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의 청년들이 나와 같이 이제 또 다른 좀 그런 부캐나 꿈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래서 사회적 경제들을 좀 아우르는 투어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투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3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양에 왔다 갔고요. 누적 투어 일수만 120일, 그 다음에 관계 인구를 형성하고 정착하는 청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시가 청양 인구가 몇인지 아시나요? 혹시 문경의 인구가 몇인가요? 12? 7만? 대도시입니다. 청양은 2만 9천,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사실 다른 소도시들이 굉장히 저는 좀 부러운 입장이에요. 좀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창업가들이 많아서 굉장히 부럽고 좀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한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청양고추빵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작년부터입니다. 제가 이걸 개발하게 된 이유는 타 지역들을 다니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주 가면 밤빵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빵이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근데 청양은 나름 청양고추가 특산물인데 전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충북 담양에 거기 마늘이 되게 유명해요. 다 온통 마늘이에요. 그래서 마늘 뭐 육족빵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팀원들이 그 빵을 사기 위해 1시간을 넘게 줄을 서는 걸 보고 이거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고추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를 저희가 만들 때 포인트로 잡았었던 건 진짜 고추 모양이어야 된다. 그냥 대충 주물팬으로 대충 이렇게 찍어내서 만드는 그런 빵이 아니라 진짜로 고추 모양의 고추 맛이 나는 매운 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3가지를 개발했어요. 오리지널, 크림치즈, 로제치즈 이렇게 3가지를 패키지로 해서 파는 도전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계속해서 선물 패키지로 팔리고 있고요. 이 매장이 어디냐? 매장이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굉장히 작습니다. 안에 홀이 없어요. 홀이. 포장만 가능한 정도의, 그리고 돈도 없어서 셀프로 직접 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오픈한 고추빵 매장이었는데 다행히 오픈하자마자 좀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특색이 있어서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눈을 사로잡는 그런 좀 빵들이어서 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2월에 오픈한 고추빵 매장이 반년 만에 1억을 돌파했고요, 매출이. 그 다음에 무슨 기사, 그 다음에 방송 촬영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홍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고추빵 제가 지금 반년 넘게 2월에 오픈했으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비로 제가 얼마 썼을 것 같으세요? 제가 빵원은 아닙니다. 한 20만 원 정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제 그 뭐 청약 맛집, 청약 카페 검색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홍보하는 거를 등록해놨는데요. 이제 시골은 이제 서울은 예를 들어서 뭐 종로 맛집이다 하면은 광고가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 키워드가. 근데 그게 우선순위로 가려면 입찰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당 단가를 높게 할수록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청양은 여기 문경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입니다. 가장 낮은 금액으로 가장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게 시골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홍보비로도 굉장히 좀 지역적인 특색이 가졌기 때문에 많은 좀 홍보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쩌다 로코는 최종적으로 마을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 이 2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이제 사업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은 소멸위기 지역으로서 좀 이제 투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직접 유입된 청년들이 직접 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지금 노력 중이고요. 그 다음에 고추빵의 목표는 매운맛 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칭을 적었는데 칠리단길이라고 해서 매운맛 거리. 그래서 고추빵, 뭐 매운 분식집, 뭐 매운 뭐 어떤 집 이런 것들이 좀 한 곳에 집결되어서 청년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매운맛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3년 차인데요. 좀 청양에서 살아가는 게 뭐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감이 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저는 일에서 좀 보람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좀 일을 주도하는 거에서 좀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게 아마 좀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